안녕하십니까. 장대성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공부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못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의가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다 진행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을 이승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의 애국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제목은 이승만 대통령의 애국 정신입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우선 그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을 좀 비교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이 이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나라를 세웠는데 거의 비슷한 시대에 나라를 세웠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는 1948년 8월 15일, 그리고 김일성이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운 날짜는 1948년 9월 9일, 뭐 거의 한 달 차이도 안 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좀 비교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생이시고 황해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김일성은 1912년생이고 평안남도에서 태어났어요. 두 이승만 대통령이 무려 35세 이상이나 연장자이시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거의 뭐 70세 나라를 이제 세울 때고 김일성은 그때 30대 중반 30대 중반에서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웠죠. 소련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 이승만 대통령은 우선 이제 종교가 개신교 감리교 신자죠. 그 소년 시절에 그 배제학당에 입학해서 감리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어려서 부모님 따라서 이제 개신교 신자 생활을 했는데 소년 시절에 그 중국 만주로 간 이후로는 그 사회주의 활동하면서 아마 무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생활은 굉장히 청빈하시고 검소하시고 돈 1원도 아껴 쓰시는 성격이셨죠. 그래서 그 대통령 끝나실 때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와이 망명 가서 사실 때 그 바나나 값도 다 아끼시고 이발 값도 아끼시느라고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직접 그 이승만 대통령의 머리를 깎아 주셨다고 그러죠. 그 반면에 이 김일성은 뭐 호화 사치판이었죠. 그 아들 김정일도 뭐 똑같은 호화 사치판에 또 기쁨조까지 또 데리고 놀았고, 또 김정은 그 손자도, 그러니까 손자 김정은이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 닮아서 똑같이 그냥 호화 사치판에다가 아, 기쁨조 여자들하고 데리고 놀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반대 이 생활관 철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학력은 이승만 대통령은 소년 시절에 과거 시험도 보셨기 때문에 성리학에도 상당한 공부를 많이 하고 조예가 있으셔요. 그리고 배제학당에 들어가신 후에 이제 영어를 배우셨고 1904년 도미 이후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책 박사. 이 세 대학교가 다 미국의 명문 대학교죠. 특히 그 하버드 대학교하고 프리스턴 대학교는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교죠. 그러니까 지금에도 이 학벌은 세계 어디 내놔도 최고의 인류 학벌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시고 145세가 넘는 나이니까 이때 이 한국 사람들의 그 지식 수준은 뭐 형편없었죠. 문맹자가 90% 이상일 때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이때 당시 우리나라 어, 사람들 전체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하신 분이죠. 그 김일성은 소년 시절에 중국으로 건너가고 고등학교 정도 다니다 중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감옥서 생활한 거. 이승만 대통령은 그 1899년에 고종 황제 퇴위 음모 사건에 체포돼서 종신형을 언도받고 한성 감옥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원래 이승만 대통령은 그 본인이 이씨 왕족이지만 이씨 왕조를 안 좋아했죠. 이씨 왕조가 신통치 않고 나라를 잘못 경영을 해서 나라가 약해지고 일본 놈들한테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 왕조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로서 이제 진보적이셨던 분이죠. 김일성은 나라를 위해서 투옥, 감옥소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독립운동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190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신 후에 미국에서 외교 활동으로서 이제 독립운동을 주로 하셨고, 그 또 그 1940년들에서는 이제 주미 외교 대표가 되셔서 그 한국이 승전국이 되기 위한 그 외교 활동을 굉장히 아주 노력을 기울여서 하셨죠. 김구 선생은 그때 이제 중국에서 광복군을 키우고 계셨고, 임시정부 주석을 하시고 계셨죠. 그 두 분이 그때는 굉장히 그 협력을 잘 하시고 아주 돈독한 관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역임하셨죠. 김일성은 이 젊은 시절에 20대 그 만주에서 그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한 몇 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하다가 일본 토벌군이 들어오니까 그 소련으로 도망가 가지고 소련군 88여단에서 교육을 받았죠. 국가 철학은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이 아닌 우리가 일본과 정식으로 싸움을 해서 승전하는 승전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승전국이 되고 승전국으로서 청교도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서 통치가 되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인간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는 모순 덩어리고 반목 질시, 그리고 분쟁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안 된다. 그래서 청교도 자본주의 국가 철학을 갖고 계셨죠. 그리고 김일성의 국가 철학은 소련의 힘을 빌려서 위성 공산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철학이었죠. 그래서 그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 그 소련의 위성 국가를 만들었죠. 조선은 이승만 대통령은 워낙 천재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 감옥서에서 20대 초때 그 우리나라 최초로 영안사전을 집필하셨고, 그리고 1904년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집필하셨어요. 이것도 감옥서에서. 그 감옥서가 그때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료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로 전부 다 책을 쓰시고 사전을 집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천재시죠. 그리고 1941년에 미국에 계실 때 그 태평양 전쟁 직전에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이죠. 미국에 대해서. 그 일본을 알아야 된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일본의 내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내막이라는 책이 출판됐을 때는 별로 안 팔렸는데 이 책이 출판된 지 6개월 만에 일본의 내막이라는 책에서 예언한 대로 일본이 미국을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미국 국무부에서 이 일본의 내막이라는 책은 교과서 일본 국무부 직원들은 다 읽어야 되는 책으로 되었었죠. 그때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 미국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는 미국의 상류층 사람들, 고위층 사람들이 이제 많았다고 합니다. 그 김일성은 저서가 없죠. 자,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75년생이시고 과거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성력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으셨죠. 어,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서 그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동서양의 학문을 두루 설렵하시고 아주 꿰뚫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이런 분이 전 세계에서 이승만 대통령 한 분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럽에 가도 그 아주 고위층들 그 대단한 그 학자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소년 시절에 이제 그 배제학당에 들어가셔서 선교사 아, 이 왼쪽에 그 사진 선교사 아펜셀러한테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영어를 배우셨죠. 졸업할 때 그 졸업 식사를 영어로 하셨는데 아주 유창한 영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소 생활을 하셨다고 고정폐위 모의 사건에 체포되셔가지고 그 감옥소에서 죄수 간수들에게 교육을 하셨어요. 거기 뭐 흉악범들도 있고 그런데 워낙 리더십이 뛰어나니까 그 흉악범들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 4일 정도로 앉혀가지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시고 한글도 가르치시고 영어도 가르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 감옥서에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영안사전을 쓰셨고 그 독립정신이란 위대한 책을 집필을 하셨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 20대 중반에 그 감옥소 생활하실 때 모습이에요. 요목 밑에 이렇게 검은 줄 있죠. 이게 쇠사슬입니다. 쇠사슬. 그 죄수니까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 1948년 7월 17일 날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열릴 때 이승만 대통령에서 임시의장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그 진행을 하실 때 이제 첫 모든 말씀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남의 나라의 종노릇을 하지 말자 하고 그 재헌국회 시작을 할 때 이 말씀을 하시고 재헌국회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아유, 자, 이 사진은요, 어,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성 감옥소에 계실 때 1903년도에 직접 집필하신 우리나라 최초의 영안사전입니다. 이게 영안사전 원고예요. 이거 겹표집니다. 원고에. 이게 트랜스크립트 여기 있죠. 원고라고. 무슨 원고에? English Korean Dictionary. 그러니까 영안사전의 원고하고 여기 1903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감옥서에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안이 얼마나 열악하고 나쁩니까? 옛날에 뭐 전기가 있습니까? 뭐 불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뭐 필기도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 혼자 이 영안사전을 갖다가 집필을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자체도 위대하고 이런 영안사전을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천재이시고요.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거는요. 한성 감옥소에 있는데 영어를 잘하셨잖아요. 그 을사조약 바로 직전에 그 민영환 선생하고 한기설 그때 의정부 참정대신이었는데 이 두 분은 을사조약에 반대하신 분 아닙니까? 그 민영환 선생은 을사조약에 반대를 하다가 을사조약에 되니까 자결해서 죽으셨고 그 한기설
참정 대신은 반대하다가 이토 히로부미가 그냥 밀어 제껴서 을사적이 돼가지고 일본을 토하셨던 분 아니에요. 이분들이 을사보호제약 바로 1년 전에 1904년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에 보내서 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에 사실은 그 비밀 특사 같은 자격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라 일 좀 하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사, 하버드 대학교 석사, 프리스턴 대학교 박사, 특히 그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책 박사 공부하실 때 지도 교수가 그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이었어요. 그래서 윌슨 대통령 밑에서 박사 공부를 했죠. 그래서 윌슨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독립운동에 관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의 이 28대 윌슨 대통령이 그 주창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약소민족의 자결, 자유로운 의결 가져야 된다. 약소민족, 민족 자결주의 이걸 주창을 하셔서 이게 약소민족들의 독립정신을 고취시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윌슨 대통령의 약소민족 자결주의에 고취받아서 그 3.1 기미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의 많은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1941년 재팬 인사이드 아웃 그 일본의 내막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일본이 미국을 반드시 쳐들어온다.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한 것 같지만 속에는 그 야욕 덩어리고 그 늑대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게 일본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당신네 나라 미국을 침공할 테니까 일본이 쳐들어올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책이 뭐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잘 모르니까 이 책이 별로 팔리질 않았죠.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되고 나서 몇 달 후에 정말 일본이 진주만을 급습을 했잖아요.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급습 폭격 침공을 해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본격적인 태평양 전쟁에 들어갔죠. 그때서야 이제 이 책의 내용대로 일본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팔렸어요. 그리고 미 국무부에는 아주 교과서 같은 책이 되었습니다. 이때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저명 인사가 되어서 미국의 고위 관리들과 만남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미국의 고위 관리들, 특히 국무부 고위 관리들을 만나서 한국의 그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승인을 해달라. 그리고 그 한국이 지금 중국에서 키우고 있는 광복군, 그 광복군을 한국 정식 정부의 정규군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럼 우리가 미군과 같이 일본군과 용감하게 싸우겠다. 특히 미국이 그 전투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한국 광복군이 들어가서 일본군과 싸워서 무찌르겠다. 그럼 미군이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거 아니냐. 그런 요청을 계속했어요. 만약에 이제 이게 미국에서 받아들여지고 미국이 우리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승인해주고 광복군을 정규군으로 승인해주면 우리는 연합국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면 연합국의 하나로 승전국가가 되는 겁니다. 독립국가가 아니라 그 승전국가가 되면 이제 그때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주 엄청난 그 영광을 갖게 되는 거죠. 정말 승전국이 되어서 이거를 그 중국에서는 백범 선생이 임시정부를 그 관리하고 계셨고 광복군을 훈련시키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국무부에 이걸 정식 승인받고자 노력을 했죠. 그래서 두 분이 이때는 굉장히 협력을 잘하시고 아주 돈독한 관계였어요. 근데 미국이 이것을 해줄 듯 하다가 막판에 가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거절을 한 이유를 알아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한국 동포들, 그 재미 동포들 중에 일부가 소수겠죠. 그 일부가 가서 방해를 한 겁니다. 이승만이 어떻게 조선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뭐 특별로 뽑힌 사람이냐, 그러고 이제 방해를 한 거죠. 그 사람 개인인데 개인의 말을 듣고 당신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느냐고 방해 공작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도 있었던 거죠.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미 국무부에 들어가서 아주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공산주의자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몸서리치게 싫어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 전서부터 공산주의를 좋아하시지 않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셨던 분인데 이 사건을 인해서 더 공산주의를 혐오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게 거절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승전국이 안 되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 미국과 소련군에 의해서 해방이 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반토막이 됐죠. 만약에 이때 이 임시정부가 정식정부가 되고 광복군이 정규군이 됐다면 우리가 나라가 반토막이로 갈라질 이유도 없죠. 남북한이 갈라질 이유도 없고 지금 완전한 통일 독립국가 승전국가 일본을 이긴 영광스러운 승전국가가 되고 8월 15일 날이 되면 승전 기념일을 하는 그런 정말 기쁨과 위대함을 맛보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텐데 이게 미국이 거절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고 그 내막에는 우리 재미동포들 중에 일부 소수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공산주의자들의 방해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감옥소에서 쓰신 거죠. 그 감옥소 추록하기 바로 직전에 아마 완료를 하신 것 같아요. 1904년. 독립정신이란 책에 이제 그 맨 끝에 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이라는 걸 쓰셨는데 이 책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줄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6대 강령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와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이때 벌써 이승만 대통령은 그 글로벌 시대가 돼야 된다는 걸 벌써 이때 백몇십 년 전에 깨달으신 거예요. 엄청난 선각자시죠. 그리고 세법과 문물로서 각각 각자의 몸과 지방과 나라를 유지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이건 뭐냐면 조선시대 구법과 그 조선시대 폐습과 관습 이런 건 다 버리고 그 20세기 그때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20세기에 들어서는 자유시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로서 근본을 갖추고 나라를 다스리고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신 거죠. 그때 벌써. 그리고 세 번째 외교를 잘해야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도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좋은 외교 관계를 맺어야 나라가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1950년 6월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미국이 금방 우리나라 도우러 온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능력으로. 자, 그 국권을 나라의 주권을 최고로 중하게 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권이 없으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에 종노릇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권을 내 목숨보다 더 중하게 하게 된다. 그리고 도덕적 의무를 중하게 하게 된다. 우리가 법률적 의무 말고 법률에서 모든 사람 사는 걸 다 규정을 할 수가 없죠. 법률에 없는 도덕적 의무도 상당히 많아요. 친구 간의 의리라든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신용관계라든가 약속을 잘 지키는 거라든가 예의를 잘 지키는 거라든가 어렵고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다든가 이런 게 다 도덕적 의미 아닙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된다. 그리고 내 자유와 내 권리만 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여섯 번째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여섯 가지 이 실천 강령을 내놓으시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국제 교류를 통한 국제 무역과 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 교류를 통한 국제 무역과 통상을 해야 그 나라도 잘 살고 우리나라도 잘 살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부강하게 된다.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무역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혼자 문 딱 닫고 자급자족 같은 나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1904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에 이러한 어, 철학을 갖고 계셨다는 건 정말 위대한 선각자시죠. 이런 위대한 선각자가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으로 출발을 할 수 있었고 민주주의 국가로 출발을 할 수 있었고 자본주의 국가로 출발할 수 있었고 또 그 후에 농지개혁 같은 위대한 일을 하셨고 6.25 때 북한군의 남침을 미국을 끌어들여서 막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맨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이 자유대한민국 인천공항은 지금 이래요 모습이. 세계에서 몇 번째인가 서너 번째 안에 드는 아주 큰 공항입니다. 아주 번잡한 공항이고 여, 여, 여객 수요가 아주 많은 공항이죠. 그 옆에 평양공항을 보세요. 완전히 시골 총공항 아닙니까? 어, 이게 바로 나라를 세울 때 어떤 나라를 세우느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세우느냐에 따라서 몇십 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나라가 달라진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경제의 약 50배, 50배입니다. 인구는 북한이 우리보다 한 60% 되는데 우리의 경제력은 북한의 지금 50배로서 아주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애국자시죠. 그 미국에서 1904년에 가셔서 1945년에 돌아오실 때까지 40년간 미국에 계셨는데요. 무국자로 계셨습니다. 무국적자, 무국적, 국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셨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사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국적을 취득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어떻게 불편해서 사느냐. 미국은 국적을 시민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불편해서 어떻게 사시냐는 그래서 빨리 시민권 취득하시라고 주위에서 권하고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나라 잃고 독립운동하고 다닌다는 사람이 남의 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다녀서야 되겠냐. 그래서 돌아오실 때까지 국적이 없이 사시다가 귀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외국자이시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고 민족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네,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